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허인함 전문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설 연휴 이후 전체적인 투자 전략,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주도 섹터와 주도주의 타점들, 매매 컨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큰 두 가지의 변동성으로 지금 횡보라든가 가격 조정을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내 증시는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외국인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익 모멘텀을 계속 확보하면서 우선 지수는 5,500선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12평을 이탈하고 한번 각도가 꺾인 22평의 지지력을 체크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빅2가 코스피 지수 라인은 계속 받쳐주고 있는 흐름인데 목표가도 상향시킨 리포트도 하나씩 나오고 있고 특히 노무라에서는 삼성전자를 29만 원,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는 156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우선 빅2 중심으로 한 반도체 강세의 코스피 라인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월 전체적인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의 변동성 요인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AI 소프트웨어의 고점 논란, 실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숫자가 확인되는 이런 반도체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는 강세인데 법률 부분에 이어서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대체, 수익성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고 캐비너시의 매파적 이력으로 인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도 좀 잘 탄탄하게 잘 나왔고 우선 6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이 예상이 되면서 일단 이 금리 관련해서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증시가 월요일에는 휴장이었고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그린란드발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또 방산 쪽들 유럽 증시에서 방산 관련주가 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설 연휴 이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군들 하나씩 살펴보고 주도주들의 타점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좀 지표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요. 우선 이제 고용은 탄탄하게 나왔고 그리고 또 CPI 발표도 나왔는데요. 1월 미국 물가 일단 다행히 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헤드라인과 코어 보도 컨셉 및 이전 대비 내려오면서 일단 안도감을 시장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구성 항목 중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연료 및 중고차 급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로 기대감이 앞당겨지면서 이제 위험 자산 시장 안정세가 진입 중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자,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할 부분은 우선 18일 그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19일에는 이제 경기 관련 미국 12월 무역 수지라든가 도소매 재고 이런 발표가 있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미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12월 PC 물가지수, 그리고 또 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패러다임의 반전입니다. 세계 경제가 트럼프 전과 후로 나뉘는데 트럼프 행정부 전에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핵심 원리는 효율성이었고 반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후에서는 역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마가 정책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K 증시가 완전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있고 여전히 저평가 매력인데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독일 시총을 추월을 했고 역시 반도체 주도의 강한 이익 모멘텀 속에서 밸류 매력까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반도체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먼저 언급드린 것처럼 캐비너 씨가 금리 인하 기조를 강조를 했고 과거 매파적 이력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좀 불식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생산성을 높여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낮추겠다는 계획 설명드렸고, 따라서 향후 연준의 금리 결정 시에는 물가보다는 앞으로는 고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상반기까지 이제 보수적 관점으로 대차 대조표를 관리하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하 가능성,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6월부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하나씩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전체적인 이제 미증시 충격과 그다음에 또 미 AI 소프트웨어 고점 논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을 주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상당히 강하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의 강세 요건은 이제 견고한 이익 모멘텀,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빅2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이고, 그리고 또 외국인의 한국 시장 추가 유입 가능성인데 신흥국 시장으로 외국인이 돌아와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역시 자 이렇게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국내 증시로 더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풍부한 시장 유동성인데 증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5,000피를 목표로 하고 달성을 했고 추가적으로 코스닥도 3,000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호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신뢰를 형성했고 그리고 역대급 거래 대금과 예탁금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5가지 요소가 한국 시장의 강세 요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역시 이제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 파동은 주겠지만 눌림목,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격도가 벌어지는 이런 파동은 주겠지만 국내 증시는 계속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지속될 거고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모건 스탠리는 6,400선까지의 추가 랠리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의 순환매는 계속 지속될 거고 전체적인 기본적인 컨셉이
이런 섹터별 순환매 또는 그리고 2월처럼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처럼 AI 거품론 말이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발 변동성이라든가 조정이 있을 때 눌림목을 줄 때는 이런 주도 섹터의 주도주군들은 비중 확대로 접근하고 반대로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서 좀 단기 기준 과열 구간에서는 한 번씩 차익 실현하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추세 반복 매매에 우리가 집중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된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의료 AI, 의료기기, 신규 새내기 바이오 등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책 투자 모멘텀, 조방원과 그리고 우주항공, 최근에 태양광까지 이렇게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각 섹터별 주도주의 다음 타점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그 영업이익 전망과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의 밸류에이션인데, 자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26년 국내 영업이익 전망 및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의 밸류에이션인데,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연일 그리고 2월에도 이런 국내 증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지만, 여기 선행 PE를 보시면 여전히 저평가이죠. 마이크론 대비해서도 낮은 수치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올해 79조 원, 그리고 또 SK는 65조 원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선행 PE는 아직도 글로벌 대비 저평가이다. 그래서 코스피의 랠리는 EPS 랠리, 그러니까 즉 수익성 랠리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미국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멀티플 랠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쪽 표를 보시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인데,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MSCI 한국지수의 선행 EPS가 지난 5년간 180% 증가했는데, 역시 작년 그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150% 포인트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MSCI 기준 우리나라 선행 PA가 신흥국 PE를 추월했고, 2월 들어 이익 추정치를 공격적으로 상향시키면서 오히려 9배 밑으로, 그러니까 8.8배로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자 오히려 코스피 5,400선이 이런 고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랠리의 서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지금 S&P 500 선행 PER이 약 22배예요. 근데 지금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약 15배, 그리고 또 코스닥은 여전히 9배 미만.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HBM 시장 규모에서도 역시 전망치가 계속 26년에는 8% 정도 상승, 그리고 27년에는 9% 상승할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글로벌 AI 붐으로 인해서 HBM은 장기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 이런 HBM의 낮은 수율과 복잡한 공정으로 인해서 공급 확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구조가 고착화될 거다. 따라서 이익 모멘텀은 26년 그리고 최소 27년까지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2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반도체 섹터의 추세를 우리가 계속 이런 신고가 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8대 공정별 관련 중에서도 역시 후공정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강조를 드렸고, 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AI 반도체 주도주입니다. SFA 반도체, 그리고 제주 반도체, 자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는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 자 그리고 PCB 관련해서는 역시 대장주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자 그리고 CXL 관련주인 네오셈, 그리고 여기 글로벌 마그네틱 콜렉 관련 오키스전자와 솔더볼 관련해서는 덕산 하이메탈, 자 그리고 이번 주 후속주로 강조드리고 있는 동진세미캠이라든가 DIT, 자 그리고 DI, 그리고 신규 새내기 쪽으로서는 CMTX 정도가 그 중소형 AI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탑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AI 반도체 설 연휴 이후에 눌림목 타점 중심으로 해서 반복 매매 타점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일봉인데요. 자 역시 PCB 관련 그리고 또 전체 반도체 관련해서 탑픽 종목입니다. 가장 높은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한번 12평 있죠.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형성했었던 12평 신고가 상승 추세에서 22평 그리고 32평 정도로 최근 2월 변동성입니다. 캐비너시의 매파적 이력과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고점 논란에서 이렇게 각도 조절을 했지만 상승 추세는 상당히 견고하고, 지난주에는 여기 1월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통해서 한 번 더 각도를 키웠었던 요 돌파 시작 전부터는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 횡보를 통해서 이제 지지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55,000원부터 밑에, 그러니까 즉 5만원 초반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횡보로 다져놓고, 그리고 지수가 코스닥의 외국인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 1차 종고점 시세, 그리고 추가 신고가 돌파도 가능한 타점입니다. 따라서 코리아 서키트는 여기 5만원 초반에서의 지수 진정과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챙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자 우선 우리가 밑에 있는 매수가 있죠. 1차 매수가 여기 18,000원 타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 27,500원 비중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200% 300% 상승 구간이지만 여기 5만원 초반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비중 재확대 재공략 타점을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일봉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런 각도에서요. 네, 상승 추세의 각도를 한번 꺾은 정도이고 역시 우상향은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에서의 55,000원부터 5만 원 기준 여기 구간에서의 횡보를 조금 더 이어가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면 여기 5만 원 초반 라인에서는 추가 공략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중소형 AI 반도체의 흐름들이 모두 똑같은 그런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킨스 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의 1차 매수 타점이 여기 9,000원 초반 타점 그리고 이렇게 9,000원부터 11,000원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매집,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집을 강조드렸고, 자, 그리고 11,500원부터 12,000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후에 본격적인 이렇게 신고가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 안에서 2월 앞서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의 변동성, 캐비너시 충격과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고점 논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5위평 기준으로 한 신고가 추세에서 한 12평과 22평 사이에서 횡보 조정 정도이다. 따라서 오킨스 전자 기준으로 해서는 역시 15,000원부터 이런 14,000원 초반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바로 목요일부터 이렇게 최근 돌파 시작점인 14,000원 초반 라인 있죠. 이런 기준에서 그 챙김 비중을 재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겁니다. 자, 지금 오킨스 전자로 설명을 드렸지만 앞서 설명드린 덕산 아이메탈 그리고 네오셈, 필옵틱스, 제주반도체, DIT, 동진세미캠 모두 같은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렇게 그어놓고 있는 작업들인데 중소형 AI 반도체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보시면 오킨스 전자 주봉인데요. 이렇게 20년부터 3, 4년 가까이의 긴 하락 추세를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9월, 10월 상승 1파동과 그리고 1월 상승 3파동을 통해서 최근 급등 구간이지만 중장기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 오히려 이렇게 17,500원 기준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탈했었던 여기 23년의 고점 이런 구간들을 오히려 그 넘어서면은 가장 탄력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한번 이탈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2주 정도 오킨스 전자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3파동에 진입을 할 거고, 자, 14,000원 중심값 있죠. 이런 구간은 24년 연초에 형성했었던 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중심값 15,000원 라인부터 13,000원 사이에서는 지지 작업이 하나씩 들어올 겁니다. 그 구간 타점이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와 그리고 오킨스 전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목군들 모두 추세가 동일하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DIT, 그리고 CMTX도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중소형 AI 반도체 눌림목 타점 단기 기준에서는 최근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돌파했던 그 라인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코스닥 특히 외국인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중 재확대, 챙김 비중 재확대, 추가 공략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로봇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로봇 섹터의 흐름은 작년 연말부터 1월까지 가장 상승폭이 강했던 섹터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가장 주도력을 크게 발휘했던 섹터이고, 또 그 중에서도 1월 CES 2016 후에 현대차가 완전히 단순 자동차 업체에서 AI라든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말 그대로 종합 플랫폼 그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로봇 섹터의 분위기를 살렸고, 1월 말부터 2월의 흐름은 섹터별 순환매 성격으로 반도체 수급이 집중되면서 숨고르기 여기에 역시 또 두 가지의 변동성 AI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캐비너시의 매파적 이력 전체적인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그 구간 안에서도 모멘텀은 계속 확보되고 있다. 그래서 로봇은 역시 그 시대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이 필요한데, 자, 일단 이렇게 그 2월 지수 조정 구간 2월 그 로봇 섹터 전체적인 횡보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줄 때도 모멘텀은 계속 살리고 있다. 현대차와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 경쟁에 붙을 거고요. 지난주 그 SBS 필살기 방송에서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 현대차가 1분기에 RMAC 투자 구조 발표를 하고요. 4분기에는 모셔널 로봇택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안성 배터리 캠퍼스 중심으로 해서 가동을 시작합니다. 자, 테슬라는 1분기에 옵티머스 3세대를 공개하고 역시 4분기에는 옵티머스 양산까지 시작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사장 5년간 국내 125조 그리고 또 북미 35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자, 그래서 저번에 그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의 추세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대차도 지금 1월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주고요. 5위평, 12평 기준으로 해서 가격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런 신고가 후에 거의 두 달 가까이 이렇게 박스권 52만 5천 원에서 47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원 돌파 작업들을 지금 한 4, 5월에 일주일 정도 주고 있는데 현대차 기준으로 52만 5천 원부터 55만 원을 돌파한다. 그러니까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 3파동에 진입을 하면 이런 중소형 그 로봇 주도주들 있죠. 그 주도주들도 지금
현대차와 똑같은 추세인데 다시 1차 정고점 돌파, 그리고 2차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이런 작업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 중소형 AI 반도체와 똑같이 이렇게요. 최근에 돌파를 했었던 특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한번 돌파가 나왔던 이런 시작점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다시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타점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런 로봇 주도주들 여전히 견고하고 추세라든가 그다음에 모멘텀이 계속 이제 확보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설 연휴 동안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이 KNR 시스템부터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가장 먼저 정고점까지 반등 시세를 줬는데 KNR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시 똑같습니다. 중소형 AI 반도체랑 똑같이 이런 주도주군들의 추세가 모두 똑같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하나씩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KNR 시스템이 그 슈퍼 휴머노이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시장 선점과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58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조달의 그 내용을 보시면 리픽싱, 그러니까 즉 전환가액 조정 조건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KNR 시스템의 기술력을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등 로봇 기술 로드맵의 핵심 기술을 순차적으로 상용화하고 이 같은 로봇 기술 로드맵의 정점에 있는 슈퍼 휴머노이드 개발에 착수하면서 2026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 첫 선을 보인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KNR 시스템 일봉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주도주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KNR 시스템도 작년 9월, 10월 로봇 중소형 AI 반도체 그리고 의료 AI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 1파, 자 그리고 조정 2파를 완성을 하고 12월 말부터 자 이런 상승 3파, 즉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이런 추세로 진입을 했고 2월에 이렇게 횡보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을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다음 지지 라인을 어디에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을 주었는데 지금 보시면 KNR 시스템이 앞서 설명드린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근 이런 횡보 조정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늘어졌던 여기에 대한 1차 반등 시세를 최근에 형성하고 있는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 반등 시세를 가장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로봇 주도주들도 모두 이런 타점들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KNR 시스템이 목요일에 이렇게 갭상승 출발, 그러니까 타점 기준으로 해서는 37,500원부터 4만 원 이 구간에서 갭상승 출발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고 또 다시 집중해야 되는 타점 딱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00원 라인부터 32,500원 타점. 여기 구간에서는 비중을 재확대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전체적인 주도주들의 흐름, 자, 요 각도에서 한번 2월 요 각도를 형성해주고 있고 그 다음 돌파 시작점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 박스권 상단의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수렴을 통해서 다음 1차 정고점, 그다음에 다시 원래의 신고가 추세로 복귀하는 작업, 요 작업을 우리가 로봇 주도주들 하나씩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와 로보틱스 섹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술 섹터 중에서 역시 마지막 주인공인 제약바이오인데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가 개별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금리 그 관련된 변동성으로 좀 부침은 있지만 역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런 의료 AI 그리고 특히 의료기기 여기에 새내기 바이오까지 지난주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역시 그래피 계속 끌고 가고요. 자, 우리가 또 지난주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인데 자, 큐리오시스입니다. 큐리오시스 그리고 신규 새내기 쪽으로 해서는 삼양바이오팜과 그다음에 G2G 바이오, 자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역시 리브스메드 그리고 큐리오시스 그리고 뉴로핏 그리고 로키헬스케어도 상승 추세 전환을 하고 있고 이런 쪽은 계속 집중이 필요한데 기업 내용은 앞서서 계속 저희가 지난 9월 10월 상승 1파동 때부터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하시고 타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시장 대비 큐리오시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마진 ODM 사업의 서막을 알리고 있고 그 지난주 필살기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왔습니다. 일단 정고점 돌파라든가 1차 목표가도 한번 터치를 하면서 우리가 비중 반을 챙겼지만 오히려 다음 주 추가 공략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자동화 장비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 그리고 또 최근 제조 공동화 현장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그 큐리오시스처럼 제조 역량을 갖춘 바이오 기업이 흔치 않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유를 하자면 그 서브웨이에서 원하는 조합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것과 유사한 그런 큐리오시스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큐리오시스가 이제 26년 글로벌 ODM 공급 계약을 체결한 알사양 출고가 중국 중심으로 본격화하면서 올해 매출 160억 원 기록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13일에 추가 인도향 공급 계약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그 자동화 기업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12개월 PS가 331배, 노모큐브가 25배. 근데 지금 큐리오시스는 23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1차 챙겼던 비중에 대해서 제 확대 타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큐리오시스 일봉인데요. 자, 이렇게 상장 이벤트 시세를 주고 박스권 상단을 75,000원부터 8만 원을 형성을 했고요. 박스권 하단을
원을 45,000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큰 하락 추세를 12월 말부터 1월 말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상승 추세 전환 후에 다시 한번 이제는 그 저항이 아닌 지지 영역으로 다지는 요 구간, 그러니까 6만 원 밑에 구간, 그러니까 6만 원 초반 구간이 이렇게 매집 타점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비중을 집중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지난주 지수 변동성 구간 때 매집을 드렸고, 자 1월 말부터 2월까지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고점 수준이죠. 12월에 형성한 이런 정고점 수준 8만 원 라인부터 해서는 우선 1차 챙겼고, 지난주에는 오히려 2차 목표가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진입 장벽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과 내일 미증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목요일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면은 2차 목표가를 여기 95,000원부터 10만 원 말 그대로 역사적 신고가 구간까지 끌고 가고요. 자, 눌림목을 준다. 그러면 여기 75,000원 아래 있죠. 75,000원 아래부터 여기 7만 원 구간, 최근에 이렇게 돌파했던 이런 타점, 이런 타점에서 한번 단기 기준 지지력을 형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락업이 풀리면서 기간도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75,000원 밑에서부터 7만 원까지 해서 1차 챙김 비중을 단기 눌림목을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다음 추가 돌파를 본격적으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역시 이제 그래피인데, 자 이렇게 중소형 주도주들의 흐름들이 모두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매수가는 여기 이제 2만 원 아래이고, 그리고 2차 이런 구간인데 역시 똑같죠. 다 이렇게 5위평, 12평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월 초 또는 중순까지 이런 흐름이었는데, 최근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서 한번 22평 또는 32평 이런 수준 한번 각도가 꺾인 정도입니다. 섹터는 다르지만 지금 코리아 서킷과 차트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의 흐름들이 미증시 AI 소프트웨어 고점 논란으로 인한 이런 조정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 반복 매매입니다. 주도 섹터들의 주도주들은 모두. 자, 그래서 그래픽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차 지금 요 라인입니다. 5만 원부터 45,000원의 딱 지지력을 확인을 하면 역사적 신고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5위평으로 갖고 가서 계속 반복 매매 타점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한번 지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 타점 5만 원부터 45,000원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일단 1차 배수가 많이 났지만 일단 추가 공략까지도 우리가 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브스 매도도 역시 복강경 관련 의료기기입니다. 핸드헬드 방식의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인데, 얘도 역시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점 지금 그래피랑 그리고 큐리오시스로 설명을 드렸지만 추세가 모두 똑같다. 프로필 아래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타점이라든가 실시간 흐름 자세하게 계속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브스 매드도 계속 이런 흐름들 내용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한번 1차 챙겨놓고 반복 매매 타점을 체크 중이고, 이렇게 의료 AI, 의료기기, 신규 새내기 바이오들 추세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 한 번씩 체크하시고, 우리가 대부분 1차, 2차 최소 두세 번의 반복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다시 한번 챙김 비중 재확대라든가 추가 공략 타점들 바로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의료 AI 중심으로 한 기술 섹터, 이게 가장 큰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최소 40에서 60%는 요 세 섹터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축입니다. 조방원 플러스 우주항공 중심으로 한 정책, 투자 모멘텀 섹터인데, 최근에 또 우주항공 중에서도 태양광도 우주항공 테마로 엮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우주 정복 시나리오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우주 쪽에서의 미래 전력은 태양광이 지배할 거다. 중국에 이어서 대만 태양광 업체들도 물밑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내용들 하면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태양광은 비용 경쟁력, 그리고 또 미국 자체적인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 그리고 또 전력 수요 구조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태양광 섹터군들 주목받고 있고요. 주도주군들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유니테스트, SK 이터닉스 등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기업들 내용들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필옵틱스, 선익시스템, 유니테스트, LK캠 중심으로 주도주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키워드 한 번씩 읽어보시고 확인하십니다. 자, 역시 따라서 이렇게 태양광 쪽도 역시 지금은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주도 섹터가 바뀐 부분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작년 9월부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일봉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4월에 이렇게 상승 1파동을 주고요. 큰 박스권 형성해주고 있었네요. 4만 원부터 그리고 27,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고, 역시 최근 2월입니다. 이렇게 태양광이 우주항공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고, 자, 이런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계속 저항을 형성했었던 이렇게 4만 원을 이렇게 장대 양봉과 모멘텀
모멘텀, 거래량, 수급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 하나솔루션 기준으로 해서 요 4만 원 초반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할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금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5위평 급등 구간인데 여기 4만 원 초반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음봉 두세 개만 더 주어지면 4만 3천 원 라인부터 4만 원 초반 사이에서의 음봉 두세 개만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2차 비중 집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봉상에서는 이런 태양광 쪽은 여전히 딱 중소형 AI 반도체의 추세와 똑같죠. 2, 3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이제 벗긴 정도이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 4만 원 구간을 2, 3년 동안의 고점으로 형성했었던 이런 4만 원 라인을 벗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 4만 원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할 겁니다. 따라서 다음 고점인 5만 5천 원부터 6만 원을 바로 가지 못하면 한번 이렇게 4만 원 초반의 지지 작업, 딱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런 지지 작업 이렇게 수렴이라든가 횡보를 통해서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다시 한번 비중을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고 다음 추가 상승 여력은 5만 5천 원부터 6만 원까지 보면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OCI 홀딩스, 그러니까 스윙에서 중기 기준,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모두 똑같고요. 자,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유니테스트가 단기 성격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과 차트가 완전히 똑같네요. 자, 유니테스트는 작년 9월에 이렇게 상승 1파, 그리고 한 4, 5거래일 동안에 이런 식으로 조정 2파를 주었고 역시 2월 이렇게 우주항공 테마로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하락 추세의 상단을 강하게 벗겼습니다. 다시 이제 하락 추세의 하단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런 지지 작업을 여기에서 이제 형성을 했고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1차 정고점 라인까지 반등 시세가 나왔다. 본격적으로 상승 3파 동행을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정고점의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니테스트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요 라인이네요. 2만 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의 수렴을 확인하면서 딱 분할 매수 두 번으로 접근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 원부터 19,000원에 한 번, 그리고 19,000원부터 18,000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분할 매수 두 번을 통해서 비중 확보, 그리고 다음 3파동의 시세를 보면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수 변동성 구간에서 역시 가장 탄력을 보였던 쪽은 이제 우주항공, 그중에서 태양광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의 테마들 있죠. 우주항공 테마 우리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반복 매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미르, 나노팀, 자 그리고 링크솔루션도 그 로봇에 이어서 우주항공 테마로 엮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는 역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링크솔루션 계속 반복 매매를 진행을 하고요. 역시 추세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 쪽도 이제 정책과 투자 모멘텀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탈원전과 신재생 강조인데 전체적인 글로벌 AI 열풍으로 인한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원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추가 가능성까지 이제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에너지 정책의 무게추는 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되 계획대로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서 여기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비하겠다. 이런 그 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자, 이에 이제 한전기술, 그리고 우진, BHI, 우리기술 등이 원전 쪽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을 하나씩 확보하고 있는데 방산과 원전의 5년간 100조 원을 지원을 하겠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수출입 은행이 방산 원전 및 AI 수출 기업 지원 등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인데 AI 전환, 그러니까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언어 모형, 로봇 팩토리 등 AI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5년간 22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전 쪽에서는 한전 기술이 가장 높은 그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좀 덜 간 종목군들의 우리가 그 단기에서 스윙 중심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우진과 일진파워, 보성파워텍이 자 이렇게 똑같은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진 일봉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5위평 또는 12평 추세로 이렇게 신고가 추세 가는 과정에서 2월 지수 변동성으로 인한 다음 돌파 시작점, 그러니까 밑에 다음 각도를 한번 각도를 조절했지만 이렇게 횡보, 그러니까 박스권의 견고한 흐름은 계속 주어지고 있고 우진도 똑같이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까지의 반등 시세를 주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진 기준으로 해서는 25,000원 중심가, 여기에 단기 지지력을 확인하고 공략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상승 3파를 준비하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주도 섹터군들, 그리고 주도주 중심으로의 타점들, 그리고 매매 컨셉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 지수 변동성으로 인한 각도 조절 속에서 순환매가 이렇게 5섹터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의 주도주로 VIP 포트폴리오를 집중 관리드리고 있습니다. 40에서 60% 정도로 매집주와 그리고 스윙 중심, 그러니까 섹터별 주도주로 편성해 드리고 지수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신규 새내기라든가 개별주 중심으로 단타와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하고요.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리딩은 개별 문자 기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개별 문자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 무료 텔레그램 방이라든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흐름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감 브리핑 틱톡과 유튜브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매매 컨셉 및 증시까지 확인하면서 같이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설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자, 설 연휴 이후도 시장 최선두에서 계속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